영화 E.T.를 보면요, 외계인과 지구소년이 손가락 끝으로 서로 교감하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사람과 서로 손끝으로 교감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교감기계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보기계와 어떻게 다른가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기기는 컴퓨터와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던 정보기기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컴퓨터, 정보기기가 성장을 해오면서 점점 크기는 작아졌다는 겁니다. 성능은 성장을 했는데 몸집은 자꾸 작아졌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요. 정보기기의 목적은 많은 양의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홈쇼핑 택배를 한번 보십시오. 배송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송차의 속도를 높이거나 배송차의 속도는 속도 제한이 있죠. 그래서 무작정 못 높이니까 배송차가 다녀야 될 거리를 짧게 하면 되죠. 정보기기에서 정보를 실어나누는 배송차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기를 빠르게 빨리 많은 정보를 나누게 하려면 전자의 속도를 높이거나 전자가 다니는 길에 짧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자의 속도는 반도체 내에서 대체로 초속 한 100km 정도 달립니다. 그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기를 빠르게 만들려면 전자가 다녀야 되는 회로를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이 아주 작게 만드는 나노기술이라는 게 10억 분의 1m를 나노라고 그럽니다. 아주 작게 만드는 기술이죠. 그 기술과 융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크기가 작아진 겁니다. 크기가 작아지니까 서로 다른 기능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정보기기는 보면 정보의 양과 속도를 높이는데 모든 기술 개발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의 연산 속도는 1년 반 만에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황해의 법칙도 있습니다. 황해의 법칙은 삼성전자 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의 컴퓨터의 기억 용량은 1년 만에 2배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정보기계의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양은 실로 경이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과 교감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인간이 어떻게 교감할까? 그러면 인간과 컴퓨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정보 처리 면에서는 양과 속도는 인간을 능가합니다. 컴퓨터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고 있고 인간은 뇌의 10%만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 정보 처리 능력에서 보면 컴퓨터가 인간을 월등히 압도하고 있는데 지식 측면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 측면에서 보면 지식을 다루는 것은 지식의 뜻의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신뢰성은 그 많은 양의 정보와 그 빠른 속도를 가진 컴퓨터보다 사람이 월등히 좋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이 시작됐고 교감기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요. 제가 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입니다. 식료품점에 물건을 사러 갔거든요. 물건을 다 사고 계산대에 썼습니다. 계산대에 썼는데 계산대에 있는 계산원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Paper or plastic이었습니다. 페이퍼는 종이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죠. 계산대에서 페이퍼 플라스틱을 물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페이퍼 종이로 된 지폐로 계산할 거냐 플라스틱 카드로 계산할 거냐를 묻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줬습니다. 지폐를 줬는데 또 묻는 거예요. 페이퍼 or 플라스틱 묻는 거예요. 그 의미가 나중에 뭔가 하면 너 종이 봉다리에 담아줄까 비닐 봉다리에 담아줄까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페이퍼 플라스틱이라는 이 정보를 아무리 빠르게 줘도 지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간과 교감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터치패드나 터치스크린은 손가락 끝으로 전부 입력을 합니다. 지시만 하는 단계이고요. 손가락 끝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주는 정보, 즉 다시 말하면 특히 시청각 장애우들한테 손가락 끝으로 어떻게 축감을 주냐? 손가락 끝으로 점자를 주는 기계입니다. 저 위에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죠. 점자가 나와 있는데 사람이 훑어서 점자를 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 점자는 대체로 12개의 핀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개의 핀을 높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보게. 촉감으로 잘 강한 자극을 주려고 밑에 보면 핀으로 된 볼펜심 같은 걸 볼펜을 많이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밑에가 되게 커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거는 정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개발한 걸로 보면 조금 12핀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왜 장애우들한테 지나가게 하냐 이거죠. 손가락 끝을. 장애우들은 한 번에 많은 문자를 못 봅니다. 시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볼 수 있는 영역이 손가락 지문 영역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훑게 하지 말고 밑에서 글자가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핀을 두고 12핀으로 글자가 지나가게 만들고 지나가게 만들면서 좀 더 빨리 가겠다, 늦게 가겠다, 앞으로 가겠다, 뒤로 가겠다는 손가락 끝만 움직이면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스크린하고 장비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의 점자 패드와 지금 저희들이 한 거는 거의 우표 혹은 단추만한 정도의 크기고요. 여기에다가 손가락 끝으로 점자도 주면서 부드럽고 거친 질감까지 표현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서 보면 저희들이 뭘 알 수 있나 하면요. 사람들이 서로 이게 교감을 할 때 저희들은 왜 작게 만들 수 있나? 작은 자극을 주면서 약간만 진동을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가락은 큰 자극만 민감한 게 아니고 작은 자극과 진동도 민감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자극을 하나 주는 것보다 작은 자극을 주면서 진동을 주면 큰 자극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작아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람들과 이게 교감을 할 때 방식을 잘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만 키울 게 아니고 작은 목소리로 해도 작은 목소리와 서로 다른 의도의 뜻, 그러니까 병행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우리 이성적인 생각을 교감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인 걸 보겠습니다. 감성은 마음이고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 에어컨을 보시면 온도를 다 조절을 하죠. 19도는 추운 온도입니까? 더운 온도입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북극에서 온 사람은 덥다 그러고 적도에서 온 사람은 춥다 그럽니다. 근데 왜 에어컨은 인간의 쾌적감을 위하는 기계면서 인간이 춥고 더운지를 안 보고 왜 공기의 온도만 보고 있냐?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춥고 더운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을 보면 압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든 더우면 땀이 나요. 추우면 모공이 수축하고 떨립니다. 이 사람이 땀이 나는지 모공이 수축되는지를 보면 춥고 더운 걸 아는데 왜 그 사람 주변의 온도를 왜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 게 사람은 역시 손끝에서요. 손끝에서 사람이 더우면 혈류량이 증가하고요. 사람이 추우면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혈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추운지를 더운지를 알 수 있는데 왜 주변의 온도를 재나요? 그렇게 만든 게 손가락 끝에서 혈류량을 측정해서 이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징후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물 시험에 곤충을 3등분으로 나누면 다 정답 아시죠? 죽는다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2등분을 하면 죽음입니까? 안 됩니까? 사람은 대체로 육체와 정신으로 나누고 정신은 생각과 마음으로 나눕니다. 혹은 이성과 감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과 교감을 할 때 이성과 감성을 나누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은 정답은요. 사람은 2등분하면 불통이 됩니다. 불통.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생각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지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개한 걸 합쳤습니다. 앞에는 이성적인 점자를 전달하고 뒤에는 감성적인 추이더위를 받죠. 이 두 개를 하나에 다 합쳐서 보면 손가락 끝으로 온도도 느끼고 점자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끝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손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발한 거를 한번 살펴보면 인간의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작용하는 거. 뭐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인간도 알고 기계도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기술은 주로 뇌의 기능과 사람 손가락 끝에 있는 신경의 구조를 알면 되고요. 이 기계를 만드는 기술은 정보 기술과 아주 기기를 작게 만드는 나노 기술을 알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기술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융합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융합의 시대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공계 학생들도 인문사회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융합의 다각형입니다. 융합은 자기 개성과 적성에 맞는 적절한 폭과 깊이를 갖추어야 된다. 단 모든 삼각형이 되든 사각형이 되든 오각형이 되든 면적은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라고 더 큰 걸 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폭과 깊이를 가지고 저 융합형에 어떤 모양의 융합형을 그릴 건지를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이성적인 것도 가르치고 음악 미술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감성적인 교감의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국어 영어는 왜 가르칩니까? 교감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 우리가 제가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봤을 때 지금은 다음에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암을 진단하는 겁니다. 암이 뭔가 하면 이제 인간이 스스로 이성과 감성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의 이성 감성의 능력을 한계를 극복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암은 암 환자를 보면요. 암은 암이라고 진단되면 그 사람의 암 조직을 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매번 사람들이 치료 도중에 치료가 잘 되는 일을 보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요. 암은 작을 때는 주위에서 그냥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어느 정도 암이 자라려면 혈관이 있어야 됩니다. 영양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암세포가 영양분을 받을 경우에 암세포도 혈관으로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일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 암 환자의 혈액에는 암세포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암세포를 잡으면 되죠. 그 암세포를 가만히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면요. 우리 혈액 1cc 안에 60억 개, 전 세계 인구만한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암세포는 하나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잡아내는 기술을 지금 저희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도전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촉각 센서 있죠. 촉각 센서를 암세포를 하나하나 더듬어서 세포에서 암의 징후를 읽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융합의 다각형은 제 다각형은 저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영역에 가지고 있는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협력을 하면 서로의 능력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면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는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꿈, 큰 비전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과 교감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봤을 때 이 융합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융합은 이 짬짜면이라는 거 아시죠? 짬짜면. 짬뽕과 짜장면을 나누지 않고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되죠. 그래서 융합을 하실 때 아무거나 섞지 마십시오. 융합은 제일 중요한 게 융합의 목표를 내는 겁니다. 융합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생각은 융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현재 저희들이 융합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로 다른 인간에 대한 지식도 얻고 기계에 대한 지식도 얻어서 융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꿈과 비전을 내가 알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꿔야 됩니까? 내 능력 밖의 꿈을 왜 못 꾸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내 능력 밖의 꿈을 꿨을 때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전혀 다른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힘을 합치면 내 개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내 꿈을 훨씬 더 내 능력의 한계 이상의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 같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교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러 나온 이유는 저희들 같은 과학자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이런 연구자가 걷고 있는 길은요. 여러분들이 생활 중에서 자기와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감을 해서 인생을 걸어가는 동행하는 길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과 특성은 달라도 하는 방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습니다. 서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주고받고 그 생각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목표를 향해 있을 때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교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